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여기 통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통과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통과를 했는데 요 앞에서 이렇게 멈췄을 경우, 자, 그러면 참 애매한 상황이다, 그죠? 자, 이럴 때는 심판이 이제 와서 직접 봅니다. 심판이 그래서 있습니다. 심판원이 오셔서 이 정가운데서 위치해서 보셨을 때 이 통과 기준이라는 것이 그 규칙서에 있습니다. 그 규칙서 기준으로 통과 기준을 심판원이 보게 됩니다. 이 공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 이상 이렇게 걸쳐 있을 경우, 아니면 2분의 1 이상 통과하지 못하고 끄트머리만 이렇게 3분의 1만 걸쳐 있을 경우, 그랬을 때는 통과하지 못한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 통과했을 때는 이제 심판원이 오셔서 게이트를 통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플레이어는 통과한 거를 기준으로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게임을 임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어쨌든 이 게이트를 확실하게 통과를 해야 된다. 그거를 통과를 해야지만이 게이트를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는 당구처럼 점수제가 있습니다. 점수. 그래서 이게 통과했다고 그냥 뭐 끝이 아닙니다. 이게 점수가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가 이제 총 5명이 한 팀을 이루게 되는데, 축구처럼 팀별로 이제 하는 구기 종목이다 보니까 한 팀이 5명씩 팀입니다. 팀. 그래서 우리 팀 5명, 상대 팀 5명 해서 이렇게 팀 대항을 이루는 구기 종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는 무엇으로 결정을 하냐면 이 게이트입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면 1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게이트 통과하면 2점, 또 1점 되겠다, 그죠? 또 1점입니다. 3번 게이트 통과하면 또 1점입니다. 총 3점이 되겠다, 그죠? 마지막으로 가운데 있는 깃대, 골포를 맞추게 되면 2점. 그래서 총 도합 한 플레이어당 5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총 5명의 인원이니까 한 팀당 최대 득점은 25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1점의 점수를 얻게 되는데, 자, 1번 게이트는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된다고 했다, 그죠? 그러니까 역방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스타트 시작 지점에서 여기로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1점은 무조건 얻게 되고요. 근데 이제 2번 게이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방향으로 들어가면 1점을 얻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공이 이제 저기서 쳤는데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게이트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옆으로 해서 이까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사항으로 옆으로 이렇게 먼저 나왔으면 다시 여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역순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공이 들어갔다고 쳤을 때 이럴 경우에는 득점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1점을 얻지 못하고 그냥 통과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점수를 얻지 못한다. 역방향으로 들어오면 점수를 얻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기 규칙입니다. 세 번째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타격번에 대한 예외사항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을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됐을 때, 공을 맞추게 됐을 때 한 번에 더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것을 부가 타격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외사항입니다. 근데 예외사항인데 한 번 더 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칠 수 있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우리 게이트를 통과했을 때 또 한 번 더 칠 수 있는 부가 타격번이 1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예외 사항으로 부가 타격권이 2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을 더 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를 우리가 예외 사항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치고자 하는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게이트 앞에 다른 사람 공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터치 통과, 그렇게 돼서 부가 타격권 2회가 생기게 됩니다. 한 번 더 치고 또 게이트도 통과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치고, 그렇게 2번을 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시사항입니다. 이번에는 통과 터치입니다. 통과하고 나서 상대방 공을 맞췄을 때 마찬가지로 예외사항으로 2번의 부가 타격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과를 하고 터치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통과한 거 한 번, 터치된 거 2번 해서 한 번에 2번의 타격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제는 이렇게 경기 규칙과 경기 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반칙이 됐을 때 이렇게 경기 위반을 하게 됐을 때 반칙이라 하고, 그 반칙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아웃볼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공을 갖고 있는 게 나의 이제 필드 권한인데, 이 볼 자체가 아웃을 당하게 되는 게 그게 이제 반칙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웃볼 조치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웃볼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장을 한번 보십시오. 경기장을 보시면 흰색 줄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안에 있는 흰색 줄이 우리 인사이드 라인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흰색 줄 안쪽으로 우리가 이너 필드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흰색 선에서 바깥쪽을 우리가 아웃사이드 라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는 말 그대로 이제 바깥에 나가는 거죠. 축구할 때도 보면 경기장 바깥에 나가면 다시 중지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게이트볼도 이 인사이드 라인 바깥으로 나가면 이 아웃볼 처리되는 아웃볼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기준으로 10cm 바깥에 아웃볼 처리된 공을 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웃볼 처리된 공이 우리가 이너필드로 들어갈 때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공을 우리가 이제 여기 바깥에 있는 아웃볼 처리된 공이 이렇게 맞추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또 반칙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요 아웃볼 처리된 공은 또다시 가까운 위치에 라인으로 가서 아웃볼 처리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아웃볼 처리된 공은 다시 이제 들어올 때 절대로 저 앞에 있는 이너필드에 있는 공을, 필드 위에 있는 공을, 말 그대로 필드 위에 있는 공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빈 공간으로 이렇게 빈 공간으로 한번 와야지, 그 다음 필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껴치기 연습입니다. 슬라이드 타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바꿀 때, 내가 이제 필드 위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내가 공의 방향성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직선에 똑같이 두고 이렇게 공을 옆으로 보내는 연습, 타법 연습. 뒤로 어드레스 했다가 뒤로 보내서 맞추는 거, 요거 계속 또 연습 벽면에 두고 연습하시면, 내가 백스윙 했다가 이
외글이라 하거든요. 외글이라 하는데 외글이 이제 진자 운동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앞전 시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어드레스 상태에서 들고 뒤로 백스윙 했다가 앞으로 내려오는 거, 그거 연습하는 거, 준비 동작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 진자 운동, 요거 연습하는 걸 추천할 때 이렇게 좀 벽면에 공을 두고 맞추기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